세상에 이런 법이 이번엔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우두머리는 해외에서 잡기가 어렵지만 전달책은 비교적 쉽게 검거되곤 하죠. 이 전달책에게 배상 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뺏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액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전달책 했다가는 푼돈 벌려다 날벼락 맞는다는 거죠. 강현석 기자입니다. 알면서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도 뺏긴 돈을 조금이나마 복구할 길이 있긴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살펴보면 총책 등은 중국 등 해외에 있어 잡기 어렵고 아래에 있는 현금을 뽑고 송금하는 전달책이 검거되는 편입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일당 잡았다고 하면 보통 이 사람들입니다. 조직 입장에선 쓰고 버리는 장기말의 졸 같은 존재죠. 전달책도 범죄 완성에 기여했으니 법적으론 공범입니다.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량 뒤에 붙는 말을 보시죠. 일부 형사재판에선 배상 명령이란 게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면서 아예 피해까지 물어주도록 명령하는 형사소송의 탈을 쓴 민사소송 같은 개념이죠. 민사로 하면 돈 받는데 2년쯤 걸릴 일도 잘하면 반년 안에 가능합니다. 일당 15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기로 했던 B씨, 챙긴 돈은 120만 원인데 실형에다 4,300만 원 배상 명령도 받았군요. 인출금 600만 원당 10만 원씩 받기로 했던 C씨, 체크카드로 1,2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징역 4개월에다 피해금 전부를 다 물어주게 됐습니다. 핵심은 다 물어준답니다. 용돈벌이 한다는 심정으로 5만 원, 10만 원 했더라도 그 피해자들이 잃은 게 7천만 원, 8천만 원, 몇 억이라면 피해액 전체를 물어야 되는 게 법리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 말단 입장에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 채권 추심 업무인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을 도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판사님들 웬만해서는 안 믿어줍니다. 재판부는 매우 엄격하게 이거를 봐서 이런 변명들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금 전달을 많이 하는 거기서 수상함을 못 느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물론 배상 명령이 치트키는 아닙니다. 몇 년 전보다 많이 올랐다지만 법원이 받아줄 확률은 약 50% 정도죠. 그래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사실은 피해도 받았는데 실제 뭐 합의도 될지 불분명하니까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맞죠. 일단 명령만 받아내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 살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일부라도 보전을 받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묶여있는 재산이라든지. 다만 한 가지, 법원이 알아서 배상 명령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스스로 배상 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JTBC 강현석입니다.